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저랑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저희가 굳이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언리얼 엔진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많은 어떤 방향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는 어떻게 그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전반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 김종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엔소프트 린지 2M 프라이팅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력은 20년 차고요. 그리고 뭐 다뤄본 게임 엔진들을 이제 좀 썼는데, 혹시 로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Y2K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죠. 그때쯤에 아마 3D 상용 그래픽 카드로 아마 최초로 나온 회사로 알고 있는데, 3D 엑세스라고. 근데 부두라는 카드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 부두가 처음에는 엄청 히트를 쳤는데, 그 부두에서 쓰던 이제 3D API가 바로 글라이드라는 이름의 API였고요. 제가 옛날 한 20년 전쯤에 성지생명2라는 패키지 게임 개발하면서 그때 또 그래픽카드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걸 다뤄봤던 느낌으로, 아마 올드 게이머도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D3D 뭐 제시 엔진이랑 뭐 리스텝, 게임 무료, 포커스 투게이트, 언리얼 엔진을 다룬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연도 되죠. 저희 프로젝트 리니지 2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니지 2 IP고요. 게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기사나 다른 부분
원채널 심리스 오픈 월드 게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원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서버 기술적인 얘기죠. 네. 채널 하나에 많은 사람이 다 모이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게임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그 윗분들로부터 지령이 내려왔어요. 뭐냐면은 그 MMORPG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0대 1000으로 쟁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뭐 그러기 위해서는 1000명 대 1000명이 모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채널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 채널이어야 한다, 이런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스 오픈 월드 린지 2가 이제 한 10km 정도 되는 실측으로 되는 정도의 영역을 커버를 하는데, 모바일에서도 뭐 10km 정도를 돌려야 된다. 그것도 심리스하게. 어떤 이런 요구사항들로 사실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팀원들을 제가 그때 보니까 평균 나이가 37.7세, 굉장히 중년 팀이죠.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미지가 크라이시스 4 이미지거든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크라이시스 4가 개발 중인데, 원래 크라이시스가 이제 크라이텍 엔진 가지고 개발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크라이시스 4부터는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처음에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크라이텍이 좀 힘들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적인 엔진을 버리고 언리얼을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개발 어떤 시장, 게임 엔진 시장을 보면 사실 이제 유니티와 언리얼이 양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왜 택하게 되었는지,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린지 2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린지 2가 언리얼 엔진 2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린지 2가 언리얼 썼다고 해서 뭐 그 다음 후속작도 뭐 언리얼 써라라는 건 뭐 특별한 뭐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왠지 이렇게 맥락상으로 이렇게 정통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언리얼에서 제가 가장 좋게 봤던 면이 사실 이 오픈소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짜죠. 뭐 유니티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공짜로 쓸 수는 있어도 이제 그 엔진 내부의 소스를 볼 수는 없죠. 아마 얘기 듣기로는 라이센스비로 한 10억 정도 줘야지 엔진 소스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리얼 정도 되는 어떤 퀄리티를 가진 엔진 소스가 공짜로 공개되어 있다. 뭐 이런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시다 보면은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뭐 인터넷 찾고 뭐 UDN 찾고 이제 이러실 텐데, 뭐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찾는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서포트 팀에 막 연락해가지고 뭐 좀 그거 잡아달라고 해도 사실은 뭐 기합이 없죠, 별로. 그럴 때 사실 이제 언리얼 소스가 있으니까 직접 디버깅을 해서 뭔가를 바로바로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서 일단은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 언리얼 엔진의 좀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리얼 엔진 소스가 워낙 방대해서 다 보기는 힘들지만 자기가 맡은 부분은 일단 들여다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10km, 10km 정도 되는 큰 월드, 오픈월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랜드스케이프라는 툴셋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업데이트들 되면서 월드 컴포지션이나 뭐 레벨 스트림 같은 거 잘 되고 이런 것들 기술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심리스 오픈월드를 구성하기 좋을 것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선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고 나서 생겼던 많은 번뇌들, 고민들,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엔진을 고르고 나서 프로젝트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사람 뽑는 일이잖아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전 정도에 사실 프로젝트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언리얼을 쓰기로 했고 이제 언리얼 엔진 개발자들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개발자 언리얼 엔진을 제대로 써보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모바일 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는 또 다들 좋으신 분들은 유니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 운이 좋게도 그런 좋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할 기회들이 생겨서 그 유니티 개발자 분들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혀 언리얼을 써보신 적이 과거에 없어요. 근데 막상 오셔가지고 개발을 실제로 하셨는데 거의 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적응을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말처럼 훌륭한 개발자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하여튼 사람 뽑을 때 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좋은 분들 보시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요. 운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시게 될 저 배경 화면 스크린샷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디터에서 이제 띄워서 찍긴 했는데 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뭐 ES 3.1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바일에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프리뷰를 보신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크린샷을 열심히 찍으려고 했고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 과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들을 꽤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스크린샷 찍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화면 구도 잡고 막 색깔이나 빛이나 여러 가지 맞추려면은 스크린샷 한 장 뽑으려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와서는 신기하게 뭐 특별하게 세팅을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충 샷이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와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게 엔진을 수정을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엔진을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랑 실제로 엔진을 수정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엔진은 계속 아주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자주 되죠. 그런데 이제 엔진 수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엔진 업데이트에 발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일단 원칙은 수정을 한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아마 소스를 바로 보시다 보면은 아주 이제 이 소스를 고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제 불끈불끈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 UDN 같은 경우에 뭐 좀 사이트도 좀 느리고 올려도 답변도 잘 안 오고 그다음에 뭐 답변 달리더라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좀 많고 왜냐면 이제 그런 수정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근데 뭐 버그가 있어가지고 뭐 작업자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나는데 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나 특히 이제 뭐 엔진 API 쓰시다가 어떤 함수나 변수 같은 경우에 뭐 프라이빗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빗으로 막혀 있어서 그거 하나만 뚫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쓰는 경우라든지 되게 많죠.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엔진 소스를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금방 수정된 소스들을 이렇게 넘쳐나게 쉬워요. 그런데 일단 이런 욕망들을 잘 제어를 하는 게 사실은 언어연 엔진을 제대로 쓰는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진을 수정을 일단 했으니까 사실 이제 뭐 빌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방법들은 크게 봐서는 소스 빌드랑 이제 인솔드 빌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소스 빌드라는 것은 그냥 뭐 GitHub에서 받은 그 엔진 소스를 바로 빌드 시스템에 적용해서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빌드가 되고 바로 배포가 되는 형식이죠. 그리고 인솔드 빌드는 그 소스 빌드를 인솔드 버전으로 따로 뽑아서 배포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솔드 빌드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 개발 뭐 MMO라는 걸 개발하다 보면 개발 인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빌드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어떤 속도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인크레디 빌드, 뭐 언리얼에서는 XG라고 부르는데 요거 다들 사서 쓰고 계신 거죠? 네. 요거를 사실 제가 볼 때는 언리얼에 있으면 꼭 사셔야 됩니다. 네. 제가 뭐 이 회사 직원 아닌데 이거를 안 쓰면은 사실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뭐 어떤 소스 빌드하는 것도 빌드지만 특히 이제 쉐이더 컴파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체감적으로는 한 6배 정도 빠르거든요. 이걸 쓰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조건 언리얼에 쓰면 사야 될 것 같은 툴이고요. 그다음에 쉐어드 DDC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 이제 언리얼 엔진을 쓰는 팀들이 많아서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팀마다 이제 언리얼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다 보면서 좀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유 DDC를 안 쓰는 팀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좀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개발을 이제 한 팀들 어느 정도 규모의 팀들은 당연하게 이제 CI 툴들을 돌리실 텐데요. 네, 뭐 빌드하고 이제 이런 것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는 이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이제 뭐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런 걸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꼭 이런 CI 툴들을 잘 쓰시는 게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무료인 젠킨스를 많이 쓰실 텐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CI 툴도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여기 밑에 보시는 뭐 팀시티 같은 거 쓰고 있는데요. 일단 돈을 쓰면은 개발이 좀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언급된 적이 있는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아까도 그 팀신이 대표가 이제 업데이트 뭐 4.2에서 이제 올라간 것들 막 쭉 설명을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에픽 계정, 이메일 계정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새벽에 뭐 메일이 이렇게 띠링띠링 오잖아요. 그 왠지 모르겠는데 꼭 새벽에 오더라고요. 한 2시쯤에. 띠링띠링 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제 막 이렇게 충동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상을 해봤을 때 충동이 오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메이저 버전 올라갔다고 바로 올리면은 버그가 엄청 많아요. 특히 뭐 크래시 같은 거가 주로 많죠. 그래서 아마 메이저 버전 올라가면은 아마 한 1주에서 2주 사이로 반드시 햇픽스가 버전이 바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이게 봤는데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메이저 버전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바로 안 올라가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서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이제 보는 거 정도는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4.22다 그러면은 4.2.0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4.2.1부터 이제 검토하기 시작해서 4.2.3 정도 나오면 사실 이제 우리 프로젝트 엔진 버전에 적용을 해서 버전을 해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0.3을 원래 이제 하는 게 정책이었는데 이번 4.21 버전 보니까 0.2까지밖에 안 나오고 바로 4.2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리얼 엔진 업데이트 히스토리,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4.17로 시작을 했고요. 4.18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그레이드를 빌드 되는 거 정도 관심이 가고요. 4.19 오면서 이제 뭐 랜드스케이프 LOD가 좀 개선되고 CSM 페이징 처리가 좀 된다 뭐 이런 개선 사항들이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4.20, 4.21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됐어요. 특히 모바일 쪽 관련해서요. 그리고 포트나이트가 터져서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것들이 4.20, 4.21에 들어갔습니다. 4.22는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모바일에 딱히 적용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4.20, 4.21 거의 저때 에픽이 이 시기에 거의 미친 듯이 미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고마운데 즐겁기도 한데 업데이트 기능 모바일 옵티마이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엔진만 업데이트돼도 실제로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되게 즐거운데 실제로 엔진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과 수반된 많은 작업들이 사실 딸려있기 때문에 이 또 새로 버전 나오면 이제 올려야 될 생각하면 약간 괴롭기도 합니다. 이제 PBR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PBR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일단 PBR을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마트팀, 기획팀, 저희 팀 다 해가지고 모바일에서 PBR을 제대로 보이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이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봐서는 그 쉐이더 모델 5에서 보여주는 수준만큼 최대한 모바일에서도 보여주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엔진 417 버전인데 왼쪽이 쉐이더 모델 5, 그다음에 오른쪽이 ES 3.1.
그냥 순정 엔진이에요. 저희 손 안 대고 리소스도 똑같고 그 환경 세팅도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프로젝트라서 비교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게 뭔 차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티스트 분들이 보면은 엄청 차이 난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PBR 제대로 쓰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서. 근데 실제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비 처리하는 부분들, 비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 버전 엔진 모바일 쉐이더에서는 좀 저렴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뿌옇게 번진다든가 어두운 부분에서 재질감이 잘 안 산다든가 또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 형태로 계산을 시켜보자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결정하게 돼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오픈GL ES 버전인데요. ES 2.0과 3.1 엄연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모바일 쉐이더가 기본적으로 그때 4.17 정도에는 오픈GL ES 2.0 스펙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 쉐이더였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아까 전에 보신 쉐이더 모델 5에서 보여주는 퀄리티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느낌이 왔죠. 그냥 이건 바꿔야겠다. 근데 이걸 맘대로 개발자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업부나 임원진들이나 사실 설득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아주 운이 좋게도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아주 잘 됐어요.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요. 초반기부터. 상무님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미디어 행사 나오셔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예전에 레이지 2가 출시되었을 때 사실 사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출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유저분들이 실제로 컴퓨터 사양을 올려버렸죠. 그래픽카드 새로 사고 그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모바일 폰들을 다 바꿀 만큼 매력적으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호쾌하게 고사양을 지원하는 방향, 지향이죠.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이런 시작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세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스펙을 봤을 때 오픈GL ES 2.0의 어떤 이 쉐어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과감하게 버려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BR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쓸 것인가 이런 가이드를 처음에 좀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쉐이더를 ES 3.1 최대한 활용하는 수준으로 이제 그런 연산들을 빅계산한 연산들을 좋은 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PBR을 또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주로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쓰시는데 거기서 보이는 어떤 프리뷰 환경이 게임에서 보는 거랑 이제 똑같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쉐이더를 이제 저희 거랑 똑같이 세팅을 이제 하는 걸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이라는 게 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PBR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터리얼들을 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걸 최대한 단순하게 최소화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메가스케일 같은 스타트도 많이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뭐 엔진 프로그래머들은 거들뿐 아트팀이 잘 이해하고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별 잘 하면 할수록 제 생각으로는 쉐이더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종의 결과물인데요. 왼쪽이 아까 처음 시작했던 4.17에서 모바일 버전 ES 2.0 수준이죠. 오른쪽이 저희 거. 좀 많이 계산이 된 것처럼 보이나요? 이거 보시고 뭐 해상도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해상도 안 올렸어요. 똑같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아티스트, 뭐 AD님이나 뭐 아티스트 분들이 보시고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모바일 렌더링 관련해서 개발된 것들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프리뷰 렌더링 레벨, 뭐 피처 레벨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가 저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를 키면은 무조건 그 SM5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요것들이 저장이 잘 됩니다. 버튼도 따로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여기선 잘 되는데 저기선 안 돼요.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 프리뷰 세팅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생긴 문제여서 뭐 이런 거 저장하는 거부터 해서 랜드스케이프 레이어가 예전에 467만 해도 이제 3개밖에 못 썼었거든요. 그걸로 도저히 좀 작업하기 힘들어서 뭐 이런 거 추가하는 작업, 그 다음에 스킨이나 뭐 헤어 같은 쉐이딩 모델도 추가를 했고요. 이게 그 모바일에서는 안 되잖아요. 뭐 SSS나 뭐 폰하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니까 유사하게 하기 위한 쉐이딩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당연히 또 성능상 분명히 안 되어 있었던 SSAO도 처음에 AD님이 오시더니 뭐 이거 할 수 없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비싸서 아마 나중에 쓰기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팀에 굉장히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금방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역시나 무겁더라고요. 그럼 아마 나중에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모바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특이할 점이 라이트 맵을 안 쓴다는 점입니다. 뭐 원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맵이나 라이트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 라이트 맵을 쓰는 환경이 디폴트죠. 끄는 거는 이제 옵션을 따로 꺼줘야 되는데 라이트 맵을 안 쓰고 어떻게 게임 만드냐라고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오픈 필드니까 주로 오픈 필드예요. 그래서 오픈 필드에서 사실 뭐 라이트 맵 쓸 일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맵 빌드하는 시간이나 쉐이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효과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안 쓰게 되고요. 던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실 텐데 던전에서는 처음엔 라이트 맵을 원래 쓰려고 했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개발한 과정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라이트 맵 없이 던전에서 어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뭐 어느 정도는 구현을 했어요. 아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쪽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픈 필드니까 랜드스케이프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되게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어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 시합 같은 경우에 시야 거리가 아마 1.5km에서 2k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처음에 저희도 돌아갈까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는 갑니다. 랜드스케이프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프로젝트 봤을 때 랜드스케이프를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스케이프 쓴다고 그러니까 막 되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근데 최근에 물어보면은 다들 쓰시더라고요. 랜드스케이프도 이제 언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전에 그랬듯이 레이어가 작은 뭐 3개까지밖에 못 썼던 부분도 4개로 늘었고,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세팅하시면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지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빅 심리스 월드라는 얘기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큰 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리니지 시리즈랑 뭐 사실 다른 게임도 그렇겠지만 그 텔레포트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야가 넓은 어떤 이런 에셋들을 가지고 있다가 전혀 에셋들이 없는, 그런데 갑자기 뿅 날아가서 이제 로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또 제 프로젝트에 들어왔던 주문 중에 하나가 로딩을 없애라, 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뭐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로딩 속도를